매일 분석 및 조합 공유해드리는 프리킥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BRAR은 442 구조 안에서 전환 시 세밀한 폭 조절과 리듬 변화를 통해 공간을 만들어낸다. 중앙의 페페는 후방 빌드업의 첫 단계를 주도하며 압박을 유도한 뒤 과감히 라인을 넘기는 전진 패스를 선택한다. 예레미 피노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예리한 침투 타이밍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찌르며 그의 움직임에 맞춰 게헤가 유연하게 연계하면서 전방 압박을 무너뜨리는 구조를 완성한다. 홈 경기에서는 전환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지고 라인 간격을 유지한 채 압박이 동시에 작동한다. 특히 전환 이후 세컨드볼 대응이 빠르고 짧은 순간에 공격을 재가동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 팀은 템포를 높이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공격 전환의 정확도와 리듬이 완벽히 조율되어 있다. 라이온은 4-4-1의 형태를 고수하지만 압박 이후 라인 복귀가 늦어 흐름이 자주 끊긴다. 포르에 대해 프루토스는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지만 복귀 타이밍이 느려 수비 밸런스가 흔들린다. 이 시 팔라조는 공격에서 빠른 템포를 유지하나 수비 전환 시 간격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중원의 우나이 로페즈는 볼을 잘 다루지만 커버 범위가 좁아 하프라인 뒤 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전방 압박이 무너지면 블록 간격이 25m 이상 벌어지며 하프 스페이스 대응이 느슨해진다. 특히 후방 빌드업 시 볼을 잃을 때 전환 대응이 늦어 역습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잦다. 라인 복구 전 상대의 23차 패스가 들어오는 장면이 반복되며 수비 안정감이 떨어진다.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리커버리 리듬의 차이가 승패를 가를 것이다. BRAR은 홈에서 압박 템포를 정교하게 조율하며 페페의 전개 능력을 통해 중심을 잡는다. 피노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게의 타이밍이 맞물리면 단 한 번의 전환으로 찬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라이온은 압박이 끊긴 뒤 간격 붕괴가 심화되고 중원 뒷공간의 커버가 늦는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격차가 벌어지고 세컨드볼 점유율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BRAR의 속도 공간 활용 리커버리 템포가 라이오의 구조적 허점을 완전히 무너뜨릴 전망이다. 우디네세는 3-5-2 전형으로 안정적인 라인 운영을 지향하지만 전환 시 미드필더 복귀 속도가 취약하다. 이게르 브라보는 전진 타이밍이 좋아도 위치 밸런스가 자주 흔들리며 데이비스는 폭넓게 움직이지만 커버링 타이밍이 늦다. 칼스트렘은 빌드업의 첫 출발점 역할을 하지만 세컨드 지역에서의 경험력이 약해 중원 주도권을 잃는다. 상대가 템포를 높일 때는 공간을 쉽게 내주며 전환 과정에서 라인 간격이 벌어진다. 특히 수비 블록이 정비되기 전 세컨드볼을 놓치면 연속 실점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전반에는 버티더라도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결국 미드필더 라인의 복귀 타이밍이 경기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아탈란타는 3-4-3을 유지하며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의 완성도가 리그 최고 수준이다. 스카마카는 강한 피지컬과 정확한 포스트 플레이로 볼을 지켜내고 세컨드 지역으로 완벽하게 볼을 떨궈준다. 때 케텔라이르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방향 전환으로 수비를 흔들며 파살리치는 이선 침투 타이밍이 절묘하다. 세 선수의 연계로 공격 리듬이 단숨에 살아나고 전방 압박 이후 빠르게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 중원을 압박한다. 아탈란타는 세컨드 지역을 장악하며 상대의 전환 타이밍을 차단하고 리듬 전체를 통제한다. 결국 압박과 전환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상대에게 여유를 주지 않는다. 이 경기는 세컨드 지역 지배력이 관건이다. 우디네세는 복귀가 늦어 하프 스페이스 대응이 느리고 중원 간격이 쉽게 열리는 약점을 안고 있다. 아탈란타는 스카마카 대 케텔라이르 파살리치의 3강 리듬으로 전방과 중원을 빠르게 연결하며 세컨드볼을 장악해 흐름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우디네세가 밀릴 확률이 크고 압박 강도가 유지되는 아탈란타가 리듬을 완전히 틀어질 것이다. 마인츠는 3-4-3 포메이션으로 폭넓은 전환 플레이를 구사한다. 좌측의 흘러바흐가 안정적인 볼 운반으로 템포를 잡고 시브가 폭넓게 움직이며 측면 압박을 유도한다. 이재성은 중원과 이선을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 압박 회피와 침투 타이밍 조절이 탁월하다. 후방 전환 시에도 템포를 잃지 않고 빠른 리커버리로 다시 공격권을 회복한다. 시브의 스위칭과 흘러바흐의 하프 스페이스 연결은 공격에 유연함을 더한다. 특히 이재성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움직임은 상대의 미드라인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린다. 마인츠는 전환 템포와 세컨드 대응 모두 안정적인 팀이다. 브레멘은 4-2-3-1로 나서며 공점유는 괜찮지만 압박이 가해질 때 판단이 느려진다. 그릴은 전개 능력이 있으나 상대의 전방 압박에 약하다. 은진만은 폭넓게 뛰지만 복귀 속도가 불안정하고 슈미트는 중거리 슛 감각은 좋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하다. 전방 압박 이후 뒷라인 커버가 늦어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 라인이 자주 비며 미드필드가 노출된다. 라인 컨트롤 불안이 수비 붕괴의 근본 원인이다. 공격 전환 시에도 패턴이 단조롭고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이 쉽게 끊긴다. 이 경기는 라인 간격 유지와 세컨드 지역 대응력의 싸움이다. 마인츠는 이재성의 조율 능력과 시브의 속도감을 통해 브레멘의 불안한 간격을 파고들 것이다.
브레멘은 초반 압박으로 분위기를 잡으려 하겠지만 딜라인 커버가 늦는 순간 실점 위험이 커진다.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 이재성이 타이밍을 잡아 침투하면 찬스가 열린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인츠가 점유와 템포 모두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라이프치히는 4-3-3을 기반으로 하며 압박과 전환을 고속으로 병행한다. 카르도주는 공간 감각이 탁월해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 침투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 바카요코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후 컷백 타이밍이 뛰어나며 중앙 침투 루트를 만들어낸다. 바움가르트너는 볼 배급과 압박 회피에 능하며 3명의 삼각구도가 하프스페이스에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다. 좌우 풀백이 동시에 전진해 상대 수비를 넓히고 중앙 침투 공간을 확보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결국 이 팀의 강점은 빠른 템포 속에서도 완성도 높은 패턴 플레이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슈투트가르트는 4-2-3-1로 압박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만 미세한 어긋남이 잦다. 전방 압박이 한 박자 늦어지면 중원이 무너지고 세컨드 라인이 커버를 놓친다. 데미로비치는 포스트 플레이는 강하지만 지원이 늦을 때 고립된다. 볼테마드는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지고 르웰링은 패스 타이밍이 엇나가며 리듬이 끊긴다.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중앙이 비어 상대의 박스 침투를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 경기는 압박 타이밍과 중원 간격이 핵심이다. 슈투트가르트는 압박 타이밍이 늦어지면 구조적으로 붕괴되고 라이프치히는 이 틈을 파고들며 템포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카르도주와 바카요코가 박스로 동시에 파고들면 수비는 대응할 시간을 잃는다. 바움가르트너의 전진 패스가 그 타이밍을 정확히 연결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간격의 차이가 벌어지며 라이프치히가 경기 리듬을 완전히 장악할 흐름이다. 우니온은 5-3-1을 바탕으로 수비 안정성과 직선적인 전환을 병행한다. 일리치는 하프라인 아래에서 넓은 시야로 템포를 조율하고 공격 전환의 리듬을 끌어올린다. 안사는 상대 압박의 틈을 정확히 읽고 박스로 빠르게 전진하며 수비를 흔든다. 캐디라는 중원에서 커버와 리커버리를 동시에 수행하며 안정감을 더한다. 세컨드볼을 회수하자마자 전방 침투로 이어지는 전환의 속도는 팀의 가장 큰 강점이다. 일리치 안사의 연계는 한 번의 패스로도 수비를 갈라놓을 수 있다. 조직적인 움직임과 효율적인 간격 관리가 팀의 정체성을 완성한다. 프라이부르크는 4-2-3-1 전형이지만 최근 압박 타이밍이 흐트러져 중원 대응이 불안하다. 휠러는 활발하지만 복귀가 늦고 그리포는 세트피스는 위협적이지만 오픈플레이 전환은 느리다. 에게슈타인은 연결 능력은 있으나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 커버가 늦는다. 결국 압박 실패 후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 상대에게 연속적인 공격 기회를 내주는 패턴이 이어진다. 수비 간격이 무너지며 하프스페이스가 쉽게 열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경기는 세컨드볼 싸움과 압박 타이밍의 균형이 승부 포인트다. 프라이부르크는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며 중원 공간을 내주는 빈도가 높다. 우니온은 일리치의 패싱 한 번으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고 안사의 침투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캐디라가 중원을 커버하며 역습 루트를 차단하므로 주도권은 베를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프라이부르크의 압박 완성도는 더 떨어지고 우니온이 경기 흐름을 장악할 전망이다. 상파울리는 3-4-1-2 구조로 템포 전환과 세컨드 찬스 창출 능력이 모두 강점이다. 페레이라 라게는 정확한 롱패스로 전환 속도를 바꾸고 시나니는 하프스페이스에서 템포를 끌어올린다. 아운톤지는 뒷공간 침투에 능하며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압박한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며 템포를 빠르게 조율한다. 페레이라 라게의 중거리 슛과 시나니의 컷백 조합은 상대의 수비를 흔드는 결정적 루트다. 세컨드 라인의 활동량이 늘며 중원 장악력과 공격 유기성이 모두 향상됐다. 교체 자원도 풍부해 후반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글라트바흐는 4-2-3-1을 유지하지만 최근 수비 라인의 붕괴가 심각하다. 8경기 18실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타바코비치는 개인 돌파는 좋지만 전체 템포가 느려 공격이 고립된다. 하크와 슈테거는 전개는 괜찮으나 수비 가담이 부족해 중원 공백이 자주 생긴다. 라인 간격 유지가 되지 않아 컷백과 중거리 슛에 취약하며 세컨드볼 대응이 늦다. 라인 복귀가 지연돼 클리어링 이후에도 재정비가 늦다. 이 경기는 공격 완성도와 조직력의 차이로 갈린다. 상파울리는 초반 압박으로 흐름을 잡고 페레이라 라게와 시나니의 조합으로 박스 근처를 지속적으로 공략할 것이다. 아운톤지가 측면을 흔들며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고 글라트바흐의 약한 중원 압박을 이용해 찬스를 만든다. 글라트바흐는 수비 간격이 붕괴돼 한 번의 롱패스에도 쉽게 무너질 위험이 크다. 후반 교체 싸움에서도 상파울리가 우세하며 경기 리듬 전체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하이덴하임은 3-4-3 형태로 넓은 전개를 선호하지만 측면 커버가 취약하다. 지브지바제는 제공권 싸움에는 강하나 폭이 좁고 레오시엔자는 중앙 템포 조율은 안정적이지만 복귀 속도가 느리다. 도어시는 세컨드볼 대응은 좋으나 좌우 전환이 느려 측면 수비의 균형이 무너진다.
특히 좌측 풀백의 복귀 타이밍이 늦어 상대 윙어에게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된다. 전진 압박을 시도하지만 뒷공간이 열리며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이 벌어진다. 결국 측면 뒷공간이 지속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 프랑크푸르트는 4-2-3-1 전형으로 전방 3라인의 침투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버카르트는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며 세컨드볼 연결에 중심을 잡고 바오야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을 찢는다. 도알리치는 좁은 공간에서 빠른 패스 전환과 컷백 타이밍이 정교하다. 중원 빌드업이 안정적이며 하이덴하임의 느린 복귀 타이밍을 철저히 공략한다. 특히 좌측 뒷공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측면 뒷공간 활용이 승부를 가른다. 하이덴하임은 좌측 커버가 느려 구조적으로 공간이 열리고 프랑크푸르트는 이 약점을 정확히 노린다. 바오야와 도알리치의 교차 침투는 하이덴하임 수비의 리듬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버카르트는 리바운드 상황에서 높은 집중력으로 세컨드 찬스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하이덴하임의 간격이 더 벌어지면 한 번의 침투로도 균형이 깨질 것이다. 공간 활용과 템포 조절 면에서 프랑크푸르트가 명확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